안녕하세요. 50억 아빠의 슈퍼 트레이딩 과정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마스터 클래스 단타 익절의 기술입니다. 시장의 유명한 격언 중에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은 타이밍에 매수에 진입해서 큰 수익을 보다가도 제때 매도하지 못해 수익을 놓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에까지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딩을 요리에 비유하면 매수는 레시피에 따라 재료를 모으는 것이고 매도는 요리를 완성하여 맛을 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익이 확정되는 순간은 포지션을 매도할 때이므로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하여 갖춰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매도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매수를 잘하는 방법은 기술적 연마를 통해 고수의 영역에 도달이 가능하지만 매도의 타이밍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예술적 요소가 더 강조되는 작업으로 훨씬 고급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트레이딩의 꽃이자 활용 정점은 바로 매도를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0억 아빠의 슈퍼 트레이딩 과정에서는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해 예술적인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술적인 기술의 형태로 만들어 초보자도 누구나 뛰어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합니다. 어떻게 해야 매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대형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탐욕, 두려움과 같은 심리를 이용하며 일반적인 트레이딩 이론으로 접근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예측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들은 큰 자본을 활용해 가격 움직임을 일으켜 시장 심리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규모 주문을 체결시키기 위한 유동성을 일으키거나 특정 가격에 도달하도록 시장을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차트에서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화되며 우리는 이를 이용함으로써 최적의 타이밍에 매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전수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리즈는 단타 트레이딩에서 익절하는 기술에 대하여 다룹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은 익절해야 하는 모든 타이밍에 반드시 이 패턴이 출현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와 같은 패턴이 출현할 경우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임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의 기술 첫 번째,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에서 마지막 캔들이 가장 길면서 거래량이 가장 크게 발생할 때입니다. 롱 포지션을 익절하는 상황에서는 캔들의 윗꼬리가 길게 달릴수록 더 신뢰도가 높으며 반대로 숏을 익절하는 상황에서는 아랫꼬리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더 클수록 신뢰도가 높으며 전체 캔들이 길수록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파동의 마지막에 출현하는 캔들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캔들의 이름을 종결 캔들이라 명명했습니다. 앞으로 긴 설명 대신 이 캔들의 이름을 종결 캔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결 캔들이 어떻게 익절 자리가 되는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캔들 종류 중에서 볼륨 캔들을 사용하겠습니다. 볼륨 캔들은 거래량이 크게 터질수록 캔들 두께가 두꺼워지며 거래량이 작게 터진 캔들일수록 캔들의 두께가 얇게 표현되는 캔들 형태입니다. 캔들만 보고도 거래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승 중에 출현한 종결 캔들의 예시입니다. 상승의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고점에서의 마지막 캔들에서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지고 봉 길이 역시도 가장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긴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것이 종결 캔들입니다. 고점에서 종결 캔들이 출현하면 변곡점이 되면서 상승의 힘이 소진되고 하락 반전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의 상승이 진행된 이후 고점에서 막대한 거래량이 터지고 캔들 길이가 긴 종결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이 캔들의 경우 매도세로 인해 몸통이 납작해지고 윗꼬리가 길게 형성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락 반전되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반등 이후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결 캔들이 출현하고 하락 반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음 파동에서도 반등 이후 거래량이 터진 종결 캔들이 출현하고 다시 하락 반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진 종결 캔들이 출현하고 다시 상승 반전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반등 이후 역시나 막대한 거래량에 종결 캔들이 출현하고 마찬가지로 하락 반전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점에 종결 캔들이 출현했다고 해서 이것이 숏 포지션의 진입 신호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승 파동의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종결 캔들이 출현했을 때 큰 거래량을 보고 이것이 파동의 종료를 알리는 거래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이어 추가적인 밀어 올리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동에서는 밀어 올리기 이후 두 번째 종결 캔들을 만들고 가격이 반전되었습니다. 종결 캔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연한 강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종결 캔들의 출현 이후에도 상승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종결 캔들의 등장이 가격이 반전될 자리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이어질 자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결 캔들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패턴적으로 보면 하락 파동 이후에 반등의 고점에서 종결 캔들이 출현했을 경우 신뢰도가 높은 반전 자리가 될 수 있으며 차트가 횡보하고 있을 때 박스권의 고점에서 종결 캔들이 출현할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높은 반전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완연한 상승 추세일 때 고점에 발생한 종결 캔들일 경우 앞서 두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 반전의 확률이 낮으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종결 캔들은 하락 중에 출현했을 때 더 가격 반전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즉, 숏 포지션을 익절하는 타이밍에 좀 더 높은 적중률을 가집니다. 하락 시의 종결 캔들은 음봉이 길며 역시 큰 거래량이 출현하는 자리일수록 신뢰도가 높으며 아랫꼬리가 길게 달릴수록 더 확률 높은 반전 자리가 됩니다. 상승일 때와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더 많은 예시를 봅시다. 저점에서 봉이 가장 길고 압도적인 거래량이 발생한 종결 캔들이 출현한 뒤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진 종결 캔들의 출현 후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참고할 점은 종결 캔들의 저점이 반드시 바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결 캔들 출현 이후 많은 경우에서 추가로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이 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절을 할 때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막대한 거래량이 터지고 캔들 전체 길이가 매우 길고 아랫꼬리가 긴 종결 캔들이 출현하고 가격이 반전했습니다. 또 다음 예시입니다. 저점에서 막대한 거래량의 종결 캔들이 출현하고 추세가 반전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긴 아랫꼬리를 지닌 종결 캔들이 출현합니다. 이번에도 가격은 반전되었습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종결 캔들이 출현한 뒤 가격은 반전됩니다. 예시는 여기까지 보고 지금부터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종결 캔들이라는 패턴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알아야 다양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응용하여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매도 타점을 찾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물 트레이딩을 하든 선물 트레이딩을 하든 코인 트레이딩을 한다면 반드시 선물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의 움직임으로 인해 현물 시장의 가격도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 코인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선물 시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고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선물 시장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란 누군가 수익을 보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게임으로 이로 인한 수익과 손실이 반드시 0이 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한 포지션의 이득이 반드시 누군가의 손실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누군가가 돈을 잃어야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반드시 손실을 보는 개인이 있어야 세력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 트레이더들을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 매매를 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이용해 돈을 법니다. 그렇다면 선물 시장은 왜 잃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누군가가 벌게 되는 걸까요? 이는 파생 상품의 본질 때문으로 파생 상품은 첫째로 내 포지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둘째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파생상품의 첫 번째 목적은 내가 가진 리스크를 다른 참여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는 6개월 후에 수확할 옥수수를 현재 가격에 미리 판매하고자 선물 계약을 체결합니다.
농부는 현재 옥수수 선물 가격이 부실당 5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이 가격에 판매하기로 계약함으로써 미래에 옥수수 가격이 하락할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농부의 반대편에서는 식품 가공 회사가 이 옥수수 선물 계약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래의 옥수수 가격 상승에 대비해 현재 가격으로 옥수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원자재 비용 상승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주체가 서로 반대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때 선물 계약을 통해 각자의 리스크를 상쇄하고 서로에게 리스크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생상품의 두 번째 목적인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적인 거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미래 가격을 예측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예시를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1비트당 7만 달러일 때 미래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롱 포지션에 선물 계약을 맺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로 상승한다면 이 투자자는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이익은 다른 시장 참여자의 손실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다른 투자자가 1비트당 7만 달러일 때 공매도 숏 계약을 체결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때 숏 포지션의 손실이 롱 포지션의 이익으로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파생상품 시장은 리스크 이전과 투기적 거래를 통해 시장 참여자 간의 이익과 손실을 이전하는 제로섬 게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청산시킴으로써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이용하는 원리를 배우기 위하여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잡은 포지션을 종료할 때는 반대 방향의 포지션이 시장에서 체결되면서 포지션이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물 거래를 하실 때 코인을 매수하고 다시 코인을 팔 때는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잡게 되면 포지션을 종료할 때는 마찬가지로 매도가 되면서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현물의 매수 매도와 같은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롱 포지션에 진입할 때는 매수 주문을 하는 것이므로 가격의 상승 압력에 기여하게 되고 롱 포지션을 종료할 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므로 가격의 하락 압력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포지션을 오픈할 때는 매도하는 것이므로 가격의 하락 압력에 기여하게 되며 숏 포지션을 종료할 때는 반대로 매수하면서 포지션이 종료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 압력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해 수익을 취하는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시장에 많은 롱 포지션이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롱 포지션은 손실을 입게 되며 종국의 청산까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가격대가 존재합니다. 이 차트에서 밝게 표현된 자리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청산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비슷한 판단을 내리면서 하락 시에 가장 큰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되는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청산이 위치한 자리는 대규모 자본이 노리는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손절매 주문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 개인들은 비슷한 트레이딩 이론을 공부하고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비슷한 가격대에 손절매를 설정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의 차트를 보면 가격이 채널의 형태로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은 가격이 채널 하방으로 이탈되거나 또는 전 저점이 이탈되면 손절하는 주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하락하여 이 손절가를 치게 된다면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이 동시에 손절매 되면서 거래가 청산될 것입니다. 이 또한 세력이 노리는 자리가 됩니다. 롱 포지션을 예로 들었지만 숏 포지션도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청산이 발생하는 자리에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포지션이 손절되거나 청산되게 됩니다. 앞서 포지션이 청산되면 반대 방향의 주문이 체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한눈에 식별될 수 있는 지지선이 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은 이 지지선에서 다시 가격이 반등할 것을 예상하고 롱 포지션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선이 하방으로 이탈되면 손절을 하기로 계획하고 지지선 아래에 스탑로스 주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력은 바로 이 스탑로스 주문을 노리고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가격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많은 개인들의 스탑로스 주문이 발동됩니다. 롱 포지션이 종료되면 반대 주문인 매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롱 포지션의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시장에 일시에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에 따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며 순간적인 매도세로 인하여 긴 음봉이 출현합니다. 바로 종결 캔들입니다. 이때 쏟아진 매도 주문으로 인해 시장에 일시적인 유동성이 넘쳐나게 됩니다. 세력은 바로 이 유동성을 이용하여 원하는 매수 물량을 체결시킵니다. 이것이 캔들의 아랫꼬리로 나타납니다. 롱 포지션을 잡은 세력은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지선이 돌파된 것을 보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잡은 개인 트레이더들의 숏 포지션이 손절되면서 순간적으로 시장에 매수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없었던 강한 매수 압력이 갑작스럽게 출현하며 가격이 급등합니다. 가격이 일정 시점 이상 상승하면 단기적 구간 안에서 숏 포지션이 가장 많이 청산되는 가격에 도달합니다. 이에 따라 숏 포지션이 대량으로 청산되면서 시장에 강한 매수 압력이 출현하고 이에 따라 거래량이 터지고 캔들 길이가 긴 종결 캔들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을 보면 윗꼬리가 긴 음봉이 출현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력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발생한 이 유동성을 이용하여 고점에서 원하는 숏 물량을 쉽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긴 윗꼬리와 음봉 캔들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세력의 매도 압력으로 인해 가격은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고점에서 종결 캔들이 출현한 이후 손쉽게 가격이 하락 반전되는 이유는 더 이상 청산될 고래버리지 숏 포지션이 많지 않은 가격대까지 도달할 경우에 시장은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청산이라는 연료가 다 탔기 때문입니다. 종결 캔들이 출현한 후에도 상승이 이어지려면 시장 심리가 강한 상승을 지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상승 후에 종결 캔들이 출현했다면 필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력은 종결 캔들을 매우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평소에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세력의 큰 포지션을 체결시켜줄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의 포지션을 잡으면 슬리피지가 발생하면서 세력은 불리한 가격의 포지션이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력은 매집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집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저평가된 자산을 조금씩 사모으는 것을 의미하지만 매집은 단타에도 적용됩니다. 세력은 원하는 가격대에 포지션을 충분히 모으기 위하여 분할 체결을 통해 포지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사모으게 되면 거래량이 눈에 띄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들키지 않고 물량을 매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력이 큰 포지션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종결 캔들이 출현하는 자리에서는 순간적으로 유동성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력은 매집을 하지 않고도 한 번에 원하는 규모의 포지션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종결 캔들이 출현하기 전 가격이 오르고 있을 경우 가격 움직임에 반응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가격 상승이 빠를수록 비례하여 이 현상은 커집니다. 이미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올라탄 개미들은 높은 가격의 평단가가 형성됩니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탐욕으로 인해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스탑로스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점에서 종결 캔들이 출현하면서 세력들이 매수 포지션을 종료하고 대규모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이에 따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고점에 추격 매수한 투자자들은 평단가가 높으므로 버티기가 어려워지고 포지션 청산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앞서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포지션이 종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도미노처럼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력이 작은 투자자들의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세력은 유동성을 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큰 규모의 주문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하여 세력이 원하는 규모의 주문을 체결하려고 해도 이들의 주문을 받아줄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가격에 급격한 변동성이 생기면 많은 투자자들이 반응하여 거래를 시작하므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매매 주문이 빠르고 쉽게 체결될 수 있다는 의미로 세력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큰 규모의 주문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변칙적인 움직임들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의 이런 패턴을 활용하여 우리는 효과적인 익절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종결 캔들이 터졌음에도 가격이 바로 반전되지 않고 방향성 움직임이 지속되다가 2차, 3차 종결 캔들로 이어지는 상황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종결 캔들이 나왔지만 그 위에도 많은 청산 물량이 존재할 경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력은 유동성 발생 구간을 모두 집어삼키기 위하여 종결 캔들 이후 가격을 더 움직여서 청산 물량을 모두 잡아먹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점 부근에서 많은 청산으로 인한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진 뒤 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의 힘을 소진하고 변곡점을 만들며 반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다른 캔들 종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종결 캔들은 또 다른 형태로 출현할 수 있는데 바로 도지 캔들과 긴 꼬리 도지 캔들입니다. 도지 캔들이란 캔들 몸통의 시가와 종가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캔들로 이렇게 몸통이 납작한 캔들이 도지 캔들입니다. 긴 꼬리 도지 캔들은 말 그대로 꼬리가 길게 달린 도지 캔들입니다. 도지 캔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은 압도적인 거래량입니다. 상승의 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1년의 상승 파동이 진행된 이후 상승 중에 일어난 일반적인 거래량을 최소 수배 또는 10배 이상 상회하는 큰 거래량이 터진 도지 캔들이 고점에서 발생하면 이것은 종결 캔들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큰 거래량이 터졌다는 의미는 여기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부딪힌 자리라는 뜻입니다. 힘의 부딪힘이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압도적인 거래량에 도지 캔들 종류가 출현하면 거기서부터는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는 자리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일정 고점까지 상승하면 숏 포지션의 청산이 몰려있는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청산 주문이 실행되면 일시적으로 매수 주문이 쏟아집니다. 그 유동성을 이용해 세력이 고점에서 숏 주문을 체결할 경우 가격 상승으로 숏의 청산이 일어나며 발생한 매수 주문을 세력의 새로운 숏 주문이 누르면서 윗꼬리가 달리거나 캔들의 몸통이 납작해지게 되고 거래량이 터진 형태의 도지 캔들이 출현합니다. 긴 윗꼬리 도지 캔들은 매수 압력으로 인해 최초에는 긴 장대 양봉이었으나 뒤이어 매도세 압력이 일어나며 캔들은 긴 윗꼬리를 남기며 몸통이 납작해지는 원리입니다. 이런 윗꼬리가 거의 없이 몸통만 납작한데 거래량이 터진 도지 캔들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형성될 시간도 없이 고점에서 숏 주문이 빠르게 들어왔고 개인들의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매수 압력을 상회하는 수준의 매도 주문이 단번에 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종결 캔들이 출현한 뒤 그 다음 캔들로 거래량이 폭발한 도지 캔들이 출현하면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도지 캔들이 양봉인가 음봉인가는 큰 의미는 없지만 상승 중의 고점에서는 음봉 캔들이 더 신뢰도가 높으며 하락 중의 저점에서는 양봉 도지 캔들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는 윗꼬리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으며 저점에서는 아랫꼬리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이를 종결 도지 캔들이라 합니다. 종결 도지가 출현하면 그 자리를 익절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락 파동에서의 예시도 보겠습니다. 연속 하락으로 인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이 청산되며 도미노 하락이 발생하고 일정 시점에 이르면 가장 큰 청산이 몰려있는 가격대에 진입합니다. 청산 주문이 발동되면 큰 거래량과 함께 시장에 유동성이 발생합니다. 이때 종결 도지 캔들이 출현하면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아랫꼬리가 긴 캔들일수록 반전 신뢰도가 높으며 음봉보다는 양봉 도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때가 숏 포지션을 종료하는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원리에서 가장 핵심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자리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뛰어난 익절 타점을 잡는 방법 중 하나는 거래량이 크게 터진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앞서 이 모든 원리를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큰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에서 원인을 파악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드리기 위함입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다른 목적을 가진 자본이 시장에서 뒤엉킴으로 때로는 리테일 투자자에 의해 시장이 움직일 때도 있으며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변동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헤지 펀드의 전략에 의한 움직임일 수도 있고, 큰 자본을 지닌 특정한 고래나 집단의 움직임으로 가격이 움직이기도 하며 이들의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는 많은 의도들이 부딪히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슈퍼 트레이딩의 단타 익절의 기술 첫 번째 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수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단타 익절의 기술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